기관 송금, 국제 송금에 대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 송금, 기관 송금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웹사이트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새로운 즉시 지불 시스템인 FedNow, 많이 들어보셨죠? FedNow 서비스가 현재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 7월 20일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연준의 서비스 FedNow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제롬 파월은 연방준비은행은 향후 몇 년 동안 일상적인 지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FedNow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파월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은행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대한 혜택에는 개인이 즉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 달에 $100 정도를 내면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 직원들이 그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입금을 하면 또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입금이 되어서 직원들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업들끼리도 돈을 지불을 하면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넣고 그걸 사용하려면 또 하루 이틀 걸리는데 이제는 입금하면 바로 현찰로 뽑을 수 있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FedNow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CBDC가 아니냐. 우리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들의 어떤 금융활동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CBDC. 듣기만 해도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그 시범적으로 CBDC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전혀 아니다. 이 서비스는 FedNow 서비스는 연준의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다. FedWire 그리고 FedACH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하는 서비스 그 중에 하나다. 자금을 일단 빨리빨리 옮겨주는 실시간 입출금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발전적인 서비스이긴 한데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페드의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금융기관들이 함께합니다. 큰 은행들 BNY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그리고 JP 모건, 피플스 뱅크, US 뱅크, 웰스 파고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미국의 금융기관들, 서비스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이설브라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크레딧 카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금융 서비스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송금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표면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발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CBDC로 연결이 된다면 이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우려스러운 건 우려스러운 거고 그건 나중 얘기니까 일단 지금 이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들의 코인 투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일단 딱 드는 생각이 송금 서비스라니까 약간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겠죠. 송금하면 리플이잖아요. 그러면 리플의 경쟁이 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금 서비스를 독차지한다니까 페드가 나서서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나서서 이걸 끌고 가면 그냥 개인 기업이 좀 상대하기는 버거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FedNow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 회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리플도 함께했는데요. 리플이 회사적인 차원으로 함께한 게 아니고 리플의 임원이 어드바이저로 함께 참여해서 개발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자한테 도움을 줘서 남 좋은 일 한 건가? 어쩌면 리플한테도 좀 뭔가
따로 이렇게 뭘 해주는 게 있어서 참여해서 나중을 기약하는 뭔가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자, 그런데 리플과 관여가 있는 R3라는 회사가 이 페드나우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R3는 리플과는 약간은 불미스러운 소송도 오고 가고 했지만 지금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의 파트너 SBI 홀딩이 R3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우리가 모르는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더럴 리저브 연방준비제도가 R3한테 야,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좀 달라. 이렇게 코멘트를 요청을 합니다. R3가 뭘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R3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 서비스를. 지금은 블록체인이 쏙 빠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긴 하는데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이트에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 파트너 중에 블록체인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블록체인도 연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볼란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페드나우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멋지게 페드나우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은행들한테 쓰세요. 그러면 뭐 그냥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은행의 기존 시스템과 페드나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볼란테라는 회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지불 파일럿 리플 파트너 볼란테 테크놀로지 설립.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의 연준이 리플의 파트너 볼란테를 선택을 해서 파트너로 이 페드나우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가슴이 설레오죠. 그런데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되게 파트너 그러면 둘이서 손잡고 막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파트너마다 그 무게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수백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면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플만 유일한 파트너다. 그러면 이거 무게감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볼란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나우를 통한 실시간 송금,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페드나우 서비스를 연계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다면 고민해서 개발자 불러다가 이걸 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볼란테한테 전화 때려서 우리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짜잔 나타나서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7일 365일 동안 언제든지 송금을 할 수가 있는 ISO 20022 표준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송금 모델을 구축하게 해준다. 이런 서비스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드나우의 공인 딜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란테의 파트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제 송금 파트너들입니다. 스위프트, 리플,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비자, 스위프트 말고도 크립토가 있습니다. CBDC도 있고 지금은 기존 금융, 전통 금융만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암호화폐와 연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중에 리플을 앞세워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이제 팩트는 여기까지고 볼란테에는 여러 파트너들이 있다. 전통 금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CBDC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의 페드나우가 리플에게 굉장히 좋은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걸로는 리플의 경쟁 구도가 맞습니다. 한 달이 걸러서 파트너니까. 그리고 이 리플이
이 CBDC를 구현할 유일한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측도 많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리플이 일단은 여러 송금 관련해서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그쪽으로 개발을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경쟁자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리플이 스위프트 2.0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스위프트가 그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스위프트 2.0을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왜 지네가 만들어? 마치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이 우리가 삼성을 밀어내고 삼성 2.0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이 황당하겠죠. 그래서 스위프트도 뭔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리플이 스위프트 2.0이라 그런 소리라면. 그래서 스위프트가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그리고 체인링크를 부릅니다. 야, 체인링크 우리랑 함께 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체인링크랑 파트너십을 해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5년도 넘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위프트 그리고 체인링크 수십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연결 테스트. 새로운 실험 세트에서 스위프트는 이렇게 여러 금융시장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BNP, 파리, BNY, 멜론, 시티은행 등등등. 스위프트는 벌써 기존 이 금융 네트워크 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장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합니다. 물론 리플이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스위프트도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공존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윈도우와 맥킨토시가 있고 리눅스가 있듯이 리플이 있고 또 스위프트, 오리지널 스위프트 그리고 체인링크와 함께하는 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체인링크에 대한 뉴스가 요즘 뜨겁습니다. 체인링크, 뱅크 체인에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체인링크의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이게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이브가 되었는데 이 체인링크가 벌써 여러 프로젝트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로서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벌써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든 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오랫동안 개발해 오던 그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론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차 체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제공업체 체인링크의 교차 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CCIP라고 합니다. 이제 아발란체, 이더리움 옵티미즘 및 폴리곤 블록체인의 초기 액세스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벌써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체인들에서 서로 자금을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고 디파이 활동을 연결해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은 여기 CCIP, 은행이 국제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폐쇄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와 프로토콜 파트너십의 핵심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걸 하려고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론칭이 된 겁니다. 드디어 체인링크와 스위프트가 신호탄을 날렸다. 자, 국제송금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 JP 모건은 좀 무게감 있는 은행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은행. JP 모건. JP 모건이 유로 페이먼트 세틀먼트를 시작합니다. JPM 코인을 통해서 국제송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 서비스도 JP 모건이 지금은 도맡아서 하고 있고 리플이 소송 때문에 쫓겨나서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동안 그냥 싹 다 차지해버린 건데 리플이 이번에 소송에서 거의 승리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른 은행들이 지금 리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송금 서비스 관련해서 지각 변동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송금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리플, 그리고 시장 선점을 벌써 하고 있는 스위프트,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JP 모건의 JPM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CBDC를 가장 먼저 구현한 알고랜드도 있죠. 기타 등등 또 많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경쟁 회사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닛불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보에 기반해서 추측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지만 또 확신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몰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